아이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키워주는 게 네. 부모님의 어쩜 가장 어렵고도 큰 역할이잖아요. 과연 사교육 없이 세 딸 모두 하버드에 보낸 그 특급 비법은 무엇일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듯 한데요. 바로 그 첫 번째가 외국에서도 한국인 정체성의 뿌리를 굳건히 심어주셨다고 해요.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힘든 일이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공부랑 또 관련이 있을까도 의문도 그러네요. 들고요. 네. 일단 저희가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희는 소수민족이거든요. 소수민족이 미국 주류사회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줘서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라 이런 혼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미국 사회에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미국 사람이 될 수 없는데 네.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으로 있느니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자존감을 확실하게 갖게 네. 해줘야 공부를 더 잘할 것이다. 네. 그리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계기요? 저희 큰딸이 유치원에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했는데 유치원에 갔다 오는데 이렇게 학습지를 갖고 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름이 로즈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혜민아 이거 네 거 아니니까 선생님한테 갖다 주고 다시 갖고 와 네 거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저를 못 쳐다보고 엄마 그거 제 거 맞아요. 제가 영어 이름 줬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의 마음도 이해는 갔죠. 다 백인이고 자기 검은 머리 혼자인데 영어 이름이라도 하나 지으면 자기가 미국 사람처럼 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엄마가 져준 이름을 버리고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줬다는 게. 또 자신이 선택해서 자신이 어린 선택해서. 나이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쳤죠.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하고 달라. 근데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야. 다른 것도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너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됐어요. 너는 누구인지,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너는 어떻게 자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는 한국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엄마 아빠의 딸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해야 되지. 그리고 한국 어른들 만나면 헬로 그러고 인사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하고 똑바로 인사해야 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가 누구인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혜민, 뭐 재원,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요.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뭐 유학생들 보면 자기들끼리는 한국에 와서도 영어로 편하니까 영어로 맞아요. 대화를 하는데 네. 우리 따님들은 미국에서도 한국인들을 만나면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어를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영어 이름을 지으려는 아이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네.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네. 네가 올바른 어른이 된다. 예, 혼란이 없잖아요. 혼란이 그렇죠. 없다. 이게 근데- 정체성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에게 맞아요. 필요한 게 내가 누구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네. 시간을 준다는 거. 그럼 중요한 중요하죠. 지표. 네. 그 두 번째 비법은요. 독서가 노리게 되게 하자. 야, 이거는 사실요. 이 모든 엄마의 꿈이자 로망. 맞아, 맞아. 네. 저도 이거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거 어려워요. 저는 예전에 실패했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요, 애들이 그냥 막연하게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 때는요, 정신없이 놀 때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막 집중하고 몰입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저렇게 책 읽는 게 놀이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지? 생각해낸 게 아이들을 심심하게 하자. 오히려 예, 심심하게 뭐 테레비 보는 것도 제한하고 컴퓨터도 주지 말고 아이고. 스마트폰도 주지 말고 그러면 진짜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심심하면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더 심심하면 자매들끼리 놀고 더 심심하면 밖에 나가서 친구랑 놀고 그러고 들어와서도 집에 또 할 게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옆에 항상 집에 책이 있었거든요. 책을 한번 집어 들게 돼요. 일단 책을 들면
저는 아이들한테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아요. 뭐 언제 읽을 거니, 어디서 읽을 거니, 뭘 뭘 읽었니. 읽을 거니 맞아요.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은 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끼어 들어가서 너 오늘 몇 권 읽을래? 선생님이 먼저 내준 책부터 읽어. 공부와 관련된 책부터 읽어. 자기 전에 뭐 10권을 읽어. 권장 도서 목록을 읽어.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나는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숙제였어? 공부였어? 하는 부담이 순간 되는구나. 아이들이 이 놀이에서 숙제로 바뀌는 공부로 바뀌는 순간이 되면 많이 못 읽게 돼요. 야, 대단하시다. 이게 맞아. 제일 나쁜 게 너 책 읽고 뭐 느꼈어? 부부감 싸워 뭐 이런 거래잖아요. 그리고 제일 또 나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정말 몇 번을 저도 어머님처럼 이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쉽지 않은 게요. 일단 애들은 시켜놓고 나서 내가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심심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결국은 또 TV 켜, 또 인터넷 책 돼. 읽어야 핸드폰 그러면 봐. 그 댁은 엄마 참 아빠가 대단하시다. 책을 좀 같이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책을 읽고 저도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한글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하루에 매일 2시간 이상씩 책을 읽어줬어요. 읽어주셨구나. 그렇지. 학교에서는 영어로 공부하니까 한국어 예. 책은 또 집에서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구나. 이게 더욱이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결국.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거울이 돼야 되나 봅니다. 이 세 번째 비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짜잔. 와, 분명한 울타리 안에서 논리력과 협상력을 요건 키워주셨다고요. 좀 설명을 해주셔야겠네요. 말이 좀 어렵네. 네, 저는 양육은 부모가 울타리를 세워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부모가 울타리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그 안에서 있는 아이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보호받았다는 느낌의 안정감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울타리는 어떻게 세우냐? 그 울타리는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삶의 철학이나 윤리 기준을 갖고 세워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기준은 뭐냐면 한국인으로서의 생활 방식과 예의 범절 그리고 신앙생활 그다음에 생활 습관 기타 어떤 그 규칙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만 몇 가지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들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외 사소한 것들은 제가 이제 아이들과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규칙을 세워놓으면요, 애들이 네 어머님의 말씀이 참 위대하시군요. 제가 그 말씀에 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애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저희 딸이 엄마 생일 파티인데 친구 생일 파티인데 초대받았어. 근데 그게 파자마 파티야. 네. 밤새워서 이렇게. 밤새워서 하는 거. 자고 오는 거죠. 자고 친구네 오는 집에서. 저희 집에서는 그게 금지됐거든요. 네. 친구 집에서 외박. 그러면 외박하는 이른바 통행 금지 뭐 이런 네, 게 그런 거. 있었어요? 일단 자고 통금 오는 시간이 있었어. 예, 이제 9시까지 와야 돼요. 아. 근데 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내가 자고 오지는 않을게. 근데 12시까지만 나만 집에 올게. 그러면 그 아이의 말이 타당성이 있고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럴 때는 또 유연성을 예, 유연성 발휘하고 있게. 예. 아이가 자신의 필요를 주장해서 부모와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머리를 쓴다고요. 생각을 해요. 논리적으로. 네, 어떤 이 규칙이 있으면 이 규칙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 규칙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논리를 세워서 엄마를 설득해서 네. 내가 협상을 엄마로부터 해볼 뭔가를 것인가. 얻어낼 것인가. 야, 그게 결국은 사회에 나가서도 비즈니스 할 때도 그러네. 협상할 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 이제 더 그게 위력을 발휘하죠. 그렇죠. 그런 훈련이 된 아이들은. 그래서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사회가 주는 권위와 파워 앞에서 두려워하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 만난 지 15분 됐는데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 잘하시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 엄마를 어떻게 이겨? 그러니 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 엄마를 딸들은 더 이기려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점점 노하우가 생겨났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 네, 딸들을 네. 봐야 될 것 같아. 자기들끼리도 막 전략 회의를 하고 그랬겠네요. 아, 그렇죠. 네, 사실 요건 부모 얘기만 들어서는 모르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직접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지금 하버드에 있는 막내딸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거든요. 영상 통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아유, 세상이 좋아져 갖고 이제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구나. 네. 자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보스턴에 있는 지혜성 씨 나와주세요.
네, 나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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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네, 보여요? 안녕하세요. 소리도 잘 들리고요. 네,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활계님 셋째 막내딸 지혜성이고요. 지금 하버드에서 생물학과와 환경정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인사만 하는데도 아주 똑부러지네. 그러네. 한국말 진짜 잘한다. 아니 오늘 어머니 여기 나와서 딸 자랑을 좀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막내딸이 느끼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마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따뜻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약간 아는 사람들 중에 원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되게 막 원칙적인. 솔직하시고 정의롭고 약간 그런 사람. 엄마를 상당히 객관화시켰어요. 맞아. 근데 막 엄마한테 많이 혼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저는 약간 막내라서 안 혼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혼날 때는 공부에 대한 혼나는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무슨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네. 엄마가 무슨 엄격하게 뭐 공부해라라고 막 기록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근데 그런 일이 좀 저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 때문에 혼난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 어떤 제가 걸로? 혼난 적은 약간 인격에 대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예의 약간 범절. 제가 네, 맞아요. 예. 제가 거짓말을 했던가 아니면 예의가 바르지 못해서 혼난 기억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기억에 남는 이렇게 사건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제가 무슨 약간 과학 대회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근데 그게 약간 팀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는 과제예요. 근데 제가 같이 1, 2등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되게 똑부러지고 똑똑한 애랑 너랑 나랑 팀 먹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팀이 맺어지고 약간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해내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 학교 끝나고 엄마가 데리러 오셨을 때 엄마한테 되게 신나게 말했거든요. 엄마, 나 이 되게 똑부러진 애랑 같이 팀을 맺었으니까 우리 진짜 반드시 우승할 것 같아. 막 엄청 기분 좋게 말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엄마가 되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할 줄 잘했다고. 알았거든요. 근데 우승하면 좋으니까요. 어. 근데 저한테 갑자기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는 어렸어서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왜 혼나는지 아니면 구박받는지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깐요. 엄마가 실망스러워하셨던 게 제가 쉽게 우승하는 생각밖에 안 해서 그리고 제가 그 과제를 하면서 무슨 배움을 깨달았고 아니면 저보다 좀 못하는 애랑 같이 팀 그 작업을 해서 좀 공부를 잘 못하는 애를 안 도와주고 약간 센 애들끼리만 이렇게 우승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약간 그거에 대한 철학이 가르침이었던 있는 것 같아요. 엄마였네요. 딸 잘 키우셨다. 예. 너무 그나저나 잘하셨다. 아니 막내딸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한국어를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잘해? 이렇게 잘해요. 아니 나보다 더 잘해. 그냥 뭐 나보다 더 이른바 잘해. 액센트라고 말하는 버터 냄새도 안 예, 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아유. 교포들 그런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어쨌든 뭐 동부에 살고 어머니는 서부에 사셔서 볼 기회도 별로 없으실 텐데 끝으로 어머니께 한 말씀 하세요. 네. 우리 혜성 양이. 네. 네. 엄마 잘 다니고 있지? 핸드폰도 잘 못하는데 걱정이 되네. 그리고 보고 싶고
있고 그리고 너무 엄마가 자랑스럽고 그리고 코로나 동안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책을 썼는지 너무나 다 잘 알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네요. 사랑해요. 네. 지혜성 씨 이게 공부하느냐고 바쁠 텐데 맞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마워요. 멀리 있지만 대한민국의 딸로 또 아주 중요한 역할 잘 감당해 주시기를 저희가 큰 박수로 응원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